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전화가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정말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온다든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리로는 어가 맞는 것 같은데 가슴이 자꾸 B를 향하고 결국 B를 선택했더니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경험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보통 직감 또는 육감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건 단순한 직감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정보 처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인류 전체가 바로 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페니 피어스의 가문력입니다. 이 책은 우리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부 모든 것은 진동한다. 우리는 보통 현실을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상은 책상이고 의자는 의자고 내 몸은 내 몸이죠. 단단하고 명확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페니 피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고 모든 에너지는 진동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리학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만지는 이 책상, 이 건물, 심지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들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대부분이 빈 공간입니다. 99.9% 이상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0.1%는 뭐냐? 엄청난 속도로 진동하는 에너지 입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사실 빠르게 진동하는 에너지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진동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진동합니다. 우리의 의도와 믿음, 이 모든 것이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낮은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사랑은 높은 주파수로 진동하죠. 분노, 질투, 불안 같은 감정들은 무겁고 느린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기쁨, 감사, 평화 같은 상태는 가볍고 빠른 진동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나옵니다. 공명의 법칙. 공명의 법칙이란 같은 주파수를 가진 두 개의 물체가 있을 때 하나가 진동하면 다른 하나도 따라서 진동하는 현상이죠. 두 개의 음차를 나란히 놓고 하나를 치면 건드리지 않은 다른 음차도 소리를 냅니다. 페니 피어스는 이 원리가 우리 삶 전체에 적용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와 비슷한 주파수의 사람, 상황, 기회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끌어당김의 법칙의 과학적 원리예요.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아닙니다. 긍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표면적인 생각과 깊은 곳에서 진동하는 믿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외칩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실패할 운명이야 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경우 그 사람의 실제 진동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요? 바로 무의식의 믿음 쪽입니다. 그래서 페니 피어스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의 모든 층위에서 일관된 주파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2부 가문력이란 무엇인가? 이제 가문력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니 피어스는 30년 넘게 직관 개발 컨설턴트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이거예요. 직관은 특별한 사람들만 가진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난 기본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라.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어라.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실제한다. 감정보다는 이성을 따라라. 물론 논리적 사고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한쪽만 발달시켜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문력은 우리 영혼이 육체와 마음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우주의 거대한 정보망에 접속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뇌는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모드 분석적 사고. 오감을 통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하나하나 분석하고 비교합니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모드 직관적 인식 가문력. 전체 패턴을 한 번에 읽어냅니다. 분석 없이 즉각적으로 합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신이 듭니다. 이 과정은 순간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처음 만난 사람과 악수를 나눴는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외모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 사람은 조심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흥력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장이 상대방의 에너지장과 접촉했고 그 사람의 진동 주파수를 즉각적으로 읽어낸 겁니다. 당신의 논리적 마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당신의 몸과 직관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3부 감정은 정보다. 감정은 당신이 가진 가장 정확한 정보 시스템입니다.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지 마세요. 감정은 그냥 데이터입니다. 당신의 내면 GPS가 보내는 신호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조건도 좋고 돈도 괜찮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왠지 배가 불편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요. 이걸 무시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가서 그때 그 느낌을 믿을 거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반대로 조건은 별로인 것 같은데 왠지 가슴이 뛰고 신이 나는 제안이 있어요. 이럴 때 이건 비합리적이야 라며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제안이 인생을 바꿀 기회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편안함, 기쁨, 흐름의 느낌은 당신이 진정한 자아의 진동과 일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그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불안, 저항, 무거움의 느낌은 당신이 진정한 자아와 불일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방향을 바꾸거나 내면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질투를 느낀다고 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투를 나쁜 감정이라고 여기고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감흥력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왜 질투를 느낄까? 아,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구나. 나도 저걸 경험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면 질투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4부 현존 마이너스 지금 이 순간의 힘. 페니 피어스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핵심 개념은 현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아까 내가 한 말이 실수였나? 내일 미팅 준비는 다 됐나? 저녁에 뭐 먹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현실은 오직 지금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는 이미 고정되어서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이에요. 당신이 실제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모든 창조적 힘은 현재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당신이 과거나 미래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과하는 감각,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다시 공기가 빠져나가는 순간.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은 자동적으로 지금으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신체 감각에 주목하는 겁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아 있는 느낌, 의자가 몸을 받치고 있는 감각, 옷이 피부에 닿는 촉감. 이런 감각들은 모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현존할 때 당신의 진동 주파수는 자동으로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죄책감이나 미래의 불안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현존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직관적 정보에 훨씬 더 잘 접속하게 됩니다. 생각의 소음이 줄어들면서 미묘한 감흥 신호들이 명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부 동시성과 흐름. 현존 상태가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놀라운 현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동시성이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처음 명명한 개념인데요. 이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서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펼쳐보니 바로 당신이 찾던 답이 거기 있어요. 또는 오랫동안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동시성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올바른 주파수로 조율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가 명확하고 진동 주파수가 높고 당신이 원하는 것과 일치할 때 우주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완벽한 타이밍에 가져다 줍니다. 이게 바로 흐름 상태예요. 흐름 상태에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시간에 나타납니다. 필요한 자원이 저절로 생깁니다.
문제가 노력 없이 해결됩니다. 일이 놀라울 정도로 쉽게 풀립니다. 흐름은 운이 아닙니다. 흐름은 진동 상태입니다. 당신이 저항을 내려놓고 현존하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항이 없으면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릅니다. 에너지가 흐르면 당신을 통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주가 뭔가 갖다 주기를 기다리면 되겠네? 아닙니다. 흐름 상태는 가장 효율적인 행동의 상태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행동하지만 그 행동이 노력스럽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고 쉽게 일이 풀리는 거죠. 페니 피어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개인적 의지가 우주의 더 큰 의지와 완벽하게 정렬될 때 기적이 일상이 됩니다. 육부 의식의 진화 마이너스 주파수 상승. 그녀는 인류 전체가 집단적으로 의식의 진화를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와 인류의 진동 주파수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비교적 느리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천천히 변하고 사회도 천천히 변했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사회 변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보고합니다.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직감이 정확해졌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 느껴져요. 더 이상 예전의 삶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페니 피어스는 이게 모두 주파수 전환의 징후라고 말합니다. 페니 피어스는 인류가 지금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로 집단 이동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1단계 해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무너집니다. 오래된 관계, 직업, 신념이 끝납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2단계 공백.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은 재구성을 위한 공간입니다. 3단계 재탄생. 새로운 명확함이 떠오릅니다. 더 높은 진동과 일치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관계, 기회, 방향이 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과정의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하는 것에는 지속성이 생깁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에 집착할수록 고통은 더 길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수용하고 그 과정을 신뢰할 때 전환은 훨씬 더 부드럽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수용한다는 건 단순히 체념하는 게 아닙니다. 수용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이유가 있다. 이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7부 집단 의식과 에너지 전염. 실제로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분위기가 싸늘한 걸 느낍니다. 아, 여기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라고 즉각 알게 되죠. 또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전혀 괜찮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정보를 읽는 거예요. 페니 피어스는 이걸 에너지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불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안해지고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낮은 주파수에 있으면 당신도 주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개인의 변화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신 혼자 의식이 상승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당신이 높은 진동을 유지하는 것은 집단 의식 전체를 상승시키는 봉사입니다. 양자물리학에는 임계질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비율의 사람들이 변화하면 전체 시스템이 한꺼번에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끓을 때처럼요. 99도에서는 여전히 액체지만 100도가 되는 순간 갑자기 기체로 변하죠. 페니 피어스는 지금 인류가 바로 그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8부 투명성의 시대. 페니 피어스가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투명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떤가요? 예전에는 숨길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SNS 시대, 정보의 시대에서는 거짓말이나 위선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업의 비윤리적 행동이 드러나고 정치인의 이중성이 폭로되고 개인의 진실하지 못한 면모가 빠르게 알려집니다. 하지만 페니 피어스가 말하는 투명성은 단순히 정보 기술의 발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감흥력 자체가 예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주파수로 이동할수록 사람들은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직관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표면적으로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 조작이나 두려움이 숨어 있다면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진심으로 말할 때 그 진정성도 즉각적으로 전달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진정성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미지 관리나 거칠애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읽습니다. 투명성이란 내면과 외면이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하나의 일관된 주파수를 형성하는 거죠. 이 상태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보일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니까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상태에서 당신은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진정성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진실은 공명합니다. 실천 -일상 속 감흥력 개발. 자, 이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페니 피어스는 이 책이 단순히 읽고 감탄하는 책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실천의 책입니다. 그녀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 볼게요. 1. 아침 루틴 주파수 설정. 하루를 시작할 때 5분만 투자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주파수로 진동하고 싶은가? 를 자문합니다. 평화, 기쁨, 창조성. 원하는 상태를 선택하고 그것을 느껴봅니다. 그 느낌이 몸 전체로 퍼지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전체의 진동이 달라집니다. 2. 결정의 순간 감정 나침반 사용.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각 선택지를 떠올리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어떤 선택지가 확장감을 주나요? 어떤 게 수축감을 주나요? 논리적 마음이 뭐라고 하든 일단 몸의 신호를 존중하세요. 첫 번째 생각을 놓치지 마세요. 그게 보통 직관입니다. 3. 관계 속에서 에너지 읽기.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느껴보세요.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의 에너지가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피곤하거나 무거워진다면 그건 에너지 전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세요. 4. 저항 발견하기.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관찰하세요. 자꾸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당신이 무언가를 저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가 피하려고 하는 게 뭐지? 라고 질문하세요. 그것을 마주하고 수용하는 순간 패턴이 깨집니다. 5. 동시성 일기. 매일 저녁 3분. 오늘 일어난 의미 있는 우연들을 기록하세요. 생각했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다든가, 필요했던 정보가 우연히 나타났다든가. 이런 패턴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동시성이 일어납니다. 6. 에너지 위생. 매일의 에너지를 관리하세요. 뉴스와 소셜미디어 소비를 제한하세요. 특히 부정적 콘텐츠.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지구의 주파수와 재조율. 음악, 미술, 춤 등 창조적 활동을 하세요. 주파수 상승. 감사 연습을 하세요. 가장 빠르게 진동을 높이는 방법. 장애물과 함정. 물론 이 여정이 항상 쉬운 건 아닙니다. 페니 피어스는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함정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함정 1. 영적 우월감. 나는 깨어났고 저 사람들은 아직 잠들어 있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진정한 높은 주파수는 겸손과 함께 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속도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존중해야 합니다. 함정 2. 현실 회피. 난 그냥 높은 진동만 유지할 거야. 부정적인 건 다 무시. 이것도 함정입니다. 진정한 감흥력은 모든 감정, 모든 경험을 통합하는 겁니다. 어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어둠마저도 성장의 촉매로 활용하는 거죠. 함정 3. 완벽주의. 나는 항상 높은 주파수에 있어야 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함정사 책임 회피. 이건 다 우주의 계획이야. 그냥 흐름에 맡기면 돼. 흐름에 맡긴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감흥력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의식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니 피어스의 감흥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현실의 공동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의식이 진화하고 주파수가 상승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는 시기죠. 그리고 이 변화의 한가운데에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매 순간 어떤 주파수를 선택하는가? 당신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 당신이 직관을 신뢰하는가 무시하는가?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나아가 집단 의식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흥력을 개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당신의 감흥력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당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대답이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감흥력이 깨어나고 당신의 진동이 상승하며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이 빛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당신의 변화가 곧 세상의 변화입니다.